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영장 청구와 발부가 위법하다,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표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위법하고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법조계 대다수의 견해인 가운데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는 마 부장 판사의 논리가 정당화되려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남용죄 수사라는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재직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 전에 이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오늘 이제 유상범 의원이 지적한 부분 중에 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대한 반박 같아요. 근데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셨잖아요.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임명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냥 뭐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계엄이 그렇게 정당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안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수사도 못 받겠다, 재판도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위 자체를 잘 분석해 보면 대통령이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권이 없다고 공격하고 뭐 재판도 위법 무효라고 공격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공격하고 그러면 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법치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이제 대통령 보고 대통령도 저러니까 우리도 법을 안 지키겠다 이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품격, 국격이 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바닥이 보일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뭐 대한민국의 품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 2차 체포영장이 이제 만약에 발부되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좀 작게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긴 합니다만 자, 2차 집행 시에는 공수처와 경찰을 오히려 체포해야 된다, 경호처가.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 지금 사실 그 언론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의 집행이란 거는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를 체포한다 그러더라도 그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순수하게 이렇게 체포가 된다 그러면 그 체포영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체포 행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와서 그냥 조사 좀 받으시죠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같다 그러면 그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 수사기관인 공조본이 그러니까 공조본이라고 하지만 공수처가 지금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이 없어요. 관할도 틀렸어요. 그리고 단서 붙여가지고 이상한 영장 그게 뭐 이번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그 체포를 한다. 저는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당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헌법기관임이 분명하고 그 헌법기관을 지금 이런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는 수단으로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국헌문란이고 공수처발 오히려 내란이라고 봐야 된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민주당도 이 공수처와 공수처장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하겠다, 조직을 폐쇄하겠다 이런 식의 불만을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처음 공개 발언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그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그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좀 약간 불신하는 듯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국민께 당연히 사과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강하게 하더라도 빨리 1차에 이제 집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분란이 너무 조장돼요. 그리고 편가르기가 너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끝났어야 되는데 1차에 끝나지 않다 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한 2-3명 왔던 분들이 이제 40 몇 명이 오잖아요. 관저 앞으로. 아, 이제 됐다. 이제 뭐 체포 못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극우 지지자들도 더 많이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그리고 공권력이 힘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공수처의 존립 자체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자신이 없고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경찰에 넘기는 것이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단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학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네 없네, 학설은 있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체포를 하고 공수처가 체포하는 거 처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학설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소신을 가지고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원영섭 변호사님은 오동훈 처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오동훈 처장은 제가 볼 때는 무능하거나 굉장히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라 가지고 그 이미 다 만들어진 사건들을 법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유능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사라는 거는 이게 그 진행 과정에서 어찌 보면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누명을 씌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절차를 하나하나 판단할 때 그 수사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의 역할, 입장, 그리고 각각의 행동에 대한 적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적법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의혹만 앞서요. 이게 왜 의혹이 앞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이 적법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관들이 경쟁하듯이 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 법률도 존중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그 예단적이고 선입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어쨌든 검사라는 조직을 약간 더 유사하게 만들면서 독립적으로 만든다고 했으면 적어도 검사한테 요구되는 그런 적법성이나 그런 수사 능력, 실무 능력 이 정도는 구비를 하는 게 이 모든 앞으로의 그 진행과 관련해서도 선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엄동설안에 밤새워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내란 공범 경호처장 박종준과 비서실장 정진석,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훈 공수처장, 내란 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도록 하고 있는 이 신을사오적 반국가 행위자 명단에 이들 5명 명단을 한번 이렇게 올려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언론들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여야 공이 정말 그야말로 공수처에게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 외에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공수처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엑스맨 공수처장, 엑스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오늘 이제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나요? 예, 맞습니다. 탄핵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고, 네. 근데 이제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밥을 떠먹여줬는데도 씹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어떤 비판까지 했는데, 일단 집행 의지 없이 좀 신용만 하고 있다는 이런 의심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최초에 검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수사했거든요. 뭐 이번 주, 다음 주면 뭐 구속되겠구나. 뭐 이 정도로 강력하게 했었는데 갑자기 수사 책임자인 박세현 본부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갑자기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엔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체포영장은 아직까지는 머나먼 얘기다. 대통령에 대한 최고 예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했고 그것에 대한 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집행보다는 인간적인 면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고 영장 집행 하루 남겨놓고 갑자기 경찰 너희들이 영장 집행해 줘버리면 하루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날이라도 집행을 위해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수사권과 체포 권한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수사 인력도 작고 또 뭐 경호 인력은 200명 이상 남아서 맡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체포만 너희들이 해와. 나는 수사 계속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직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모든 건 포기하면서 수사권만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기 굉장히 볼상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동훈 처장이 잘못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수사하거나 체포할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빨리 넘겨야지 그게 법치주의를 더 살리는 것이지 부끄럽다라고 해서 지연시키는 것은 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위기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폐지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민주당이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수사 의지는 굉장히 충만합니다. 너무나 수사 의지가 충만한 게 오히려 문제예요. 수사 의지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법률이나 이런 걸 전혀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조본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그러면 그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뭐 연합해가지고 하나 만들면 되지라고 그 말 하자마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체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사 의지는 너무 충만한데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뭐 하나 자꾸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시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나요? 바로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재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의지는 충만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회초리만 든다고 해서 공부를 잘해지냐? 그러니까 원래 머리 좋은 학생한테 회초리 들면 공부하게 해가지고 성적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게 능력이 안 돼서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안 돼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공수처한테는 이게 회초리가 답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회초리를 민주당이 들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위법적인 요소가 사라지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